이제 2학년도 끝나가는 2학년 1학기도 끝나가는 판에 열심히 해야지.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앞에서 이제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이 R'의 벡터라고 했나 내가? 벡터라고 해도 어차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계산이 내적이잖아. 내적의 제곱, 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벡터의 제곱은 자주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의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게중심치가 있고 우리는 지금 회전운동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전운동을 해가지고 얘가 변형 있으면 안 되는데 변형 없다고 쳐요. 그냥 이렇게 휙 하고 누웠어요. 90도로. 그렇게 됐을 때 이 얘기에 우리가 저번에 언제야? 15장에서인가 좀 했던 것 같은데 R'A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R'A.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봤을 때 A라는 점까지의 위치 벡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R'B라고 해서 이쪽 벡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얘가 이렇게 뒤로 휙 하고 넘어가면서. 휙 넘어갔을 때 이제 문제는 얘가 1번, 얘가 2번 순간이에요. 1번 순간일 때 R'A하고 2번 순간일 때 R'A하고 서로 같은 벡터예요. 무게중심에서 봤을 때. 같은 벡터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아니에요? 길이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근데 제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둘이 같아요? 왜 같아요? 제곱을 하면은 자기 크기의 제곱이지 방향 얘기는 없어지잖아요. 방향이 달라도 길이가 같으면은 둘이 제곱한 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성 모멘트에서 어떤 좋은 걸 알 수 있냐면은 회전을 하든 말든 어차피 얘는 뭐만 따져요? 무게중심에서 거리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거리만 따지니까 회전을 하든 말든 간에 관성 모멘트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무게중심 위치에서 본 질량 분포에 대해서는. 그게 한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량에 대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질량은 크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줬을 때 잘 안 움직이죠. 질량이 작으면은 힘을 조금만 줘도 움직일 거예요. 회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성 모멘트가 크면은 여러분들이 돌리기가 힘들고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은 여러분들이 돌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관성 모멘트가 크다고 했을 때 얘가 관성 모멘트인데 질량이 커도 뭐 관성 모멘트 커질 수 있는데 또 뭐가 커져도 관성 모멘트가 커져요? 무게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져요. 그래서 같은 무게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은 무게예요. 같은 무게를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에서 멀리 위치를 시켰을 때랑 무게중심에 그냥 가까이에 꾸겨서 위치했을 때랑 어느 케이스가 더 관성 모멘트가 크겠어요? 무게중심에서 멀리 위치했을 때가 관성 모멘트가 더 커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 여기에 가깝게 뭐가 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작은 토크를 줘도, 작은 모멘트를 줘도 쉽게 돌아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얘가 좀 큰 힘을 줘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도 자기 운동을 계속 하려는 관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거를 자주 쓰는 게 뭐라고 하면 플라이휠이라고 했는데 이거 들어봤어요? 플라이휠이라고? 저기 뭐 기계 요소 같은 거 하는 데서 많이 쓰는 건데 회전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걔가 그냥 회전 속도를 좀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부러 관성이 큰 회전 관성이니까 같은 무게더라도 최대한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배치를 한 뭔가 덩어리를 회전축에 꽂아놔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자기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지금도 들어가나? 자동차 보면은 엔진 축 있잖아요.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뭐 차 안 타도 뭐. 하여튼 안에 축이 있는데 그 축이 여러분들이 엑셀을 밟았다가 띄었다가 하면은 이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죠. 근데 그게 또 너무 쉽게 휙휙 변하면은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피곤하거든요. 왜냐면은 엑셀 좀만 띄도 얘가 갑자기 속도가 팍팍 줄고 뭐 엑셀 밟으면 갑자기 우웅 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승용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전 속도를 관성을 어느 정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가던 속도로 쭉 가겠지. 그래서 엔진에 플라이휠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그렇게 속도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걔는 뭐다? 같은 질량이지만 관성 모멘트를 키우기 위해서 무게 중심에서 먼 쪽에 질량을 배치한 그런 뭔가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2번 중심에서 멀리 질량이 분포할수록 이게 이제 관성 모멘트의 주요한 두 가지 성질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은 뒤에 나오는 관성 모멘트 관련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관성 모멘트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은 관성 모멘트래. 가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은 뭐 원래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것들 다 해줘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얘를 심플하게 바꿨잖아요. 이렇게 이해됐죠? 근데 관성 모멘트 I를 봅시다.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R 프라임 자체는 얘가 회전하면 시간에 따라 변해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크기는 안 변하잖아요. 무게 중심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인데 변이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하든 말든 보는 거리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도 걔는 일정해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없다면 안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안 변하니까 0이겠죠.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각속도의 변화 우리가 뭘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각 가속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모멘트의 합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가속도가 된다. 아까 우리가 수업 초반에 요거 얘기하려다가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가 다 됐죠. 얘는 뭐다? 이거다.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죠. 어떤 성질을 알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의 식을 봤더니 걔는 시간에 따라 변할 애가 아니더라 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6.1에서 다루는 내용의 전부다고 16.2를 하기는 조금 시간이 애매하네. (16.2라고) 해봐야 뭐 전혀 다른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짧게 하는 걸로 하시. 우선 그럼 16.1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지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아까 얘기했죠. 원래 아까 우리가 HG의 프라임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HG 프라임이 뭔지 알아요? I 오메가의 시간 변화율이라서 I
알파인 줄 알죠? 위에 점 찍었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식을 쓰는 게 된 거죠. 하나는 F는 MA,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거?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제일 앞에서 그냥 선형 운동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얘만 했어요. F는 MA. 근데 이제 뭐까지 고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멘트의 합은 I 알파랑 같다라는 것까지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물론 2차원상 운동이라고 하면은 힘은 어느 방향에만 나와요? X, Y 방향에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회전은 어느 방향에만 존재해요? Z 방향을 회전 축으로 하는 운동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 방정식을 3개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몇 개만 세웠어요? X, Y만 세웠으니까 2개만 세우잖아요. 힘만. 근데 이제 얘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면 좋죠. 그래서 이제 3개를 가지고 좀 더 복잡한 운동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하나 좀 얘기가 시간이 애매하게 남네. 관성 모멘트에서 여기 관성 모멘트에서 평행축 정리라고 그거 18장에서 어차피 다시 하나? 18장에서 했던 것 같아. 평행축 정리라고 배웠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야? 시간 한 5분 남았으니까 얘기하고 갈게요. 이걸 유도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럴 시간 안 나올 것 같고 쓸 자리가 없다. 평행축 정리를 여기다 쓸게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얘가 G라고 해요. 그러면은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 계산할 수 있죠, 이제. 여기 있잖아.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누가 어느 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근데 얘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고 모든 물체가 무게 중심 기준으로 회전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회전하면 어떡하죠? G에서. 이걸 누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거. 그때 이제 그러면 이때 관성 모멘트가 있을 거고 이때 관성 모멘트가 있을 건데 이제 얘는 원래 얘랑 무슨 관계가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얘를 실제로 어떻게 구하냐면은 I'이라고 합시다. 변한 관성 모멘트는 원래 관성 모멘트 더하기 질량 곱하기 이동한 거리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배웠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정력학 때 비슷한 거 하지 않아요? 그 단면 2차 모멘트에서 중립축이 원래 있는데 거기 말고 좀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게 변하는지 뭐 끄덕끄덕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R' 자리에다가 새로운 여기 중심에서의 거리로 모든 점까지의 거리들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고쳐줘야 되잖아요. I를 원래 무게 중심에서의 거리 더하기 이동한 거리까지인데 그냥 단순히 D를 더해주면 큰일 나요. 벡터끼리 더해주는 거예요. 우선은 위에 줄 거죠. 왜냐면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여기 점의 거리가 뭐 R1이다. 그러면 D만큼 옮겼으면은 D 더하기 R1이라고 했을 때 벡터끼리 더해야 이 벡터가 나오지 단순히 스칼라 거리끼리 더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벡터끼리 더해줘야 돼요. 근데 벡터끼리 더해주면 뭐가 돼요? 또 벡터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지우고 전개를 해볼게요. 그냥 얘만 전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적은 서로 순서 바꿔도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인데, 그쵸? 아니 뭐 얘는 애초에 d라는 거는 하나의 정해진 값이잖아요. 우리가 d만큼 이동했다는 그 거리에 대한 문제니까 걔는 정해진 값이에요.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좀 아리까리하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가봅시다. 시간이 아슬아슬하고만.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니까 원래 여기 적분 있잖아요. DM에 대해서. 걔도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 D랑 여기 D 다른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 얘는 D는 뭐 M이랑 상관없잖아요. D는 고정된 값이에요. 상수야. 그냥 밖으로 빼면 되고. 시그마래. 적분 DM은 뭐예요? 아까 G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질량 요소의 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md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애초에 우리가 i라고 알고 있죠. 이거 뭐 변하지 않지. 얘가 문제인데, 이거 전에 우리가 그 무게중심 얘기했을 때 1차 모멘트까지 얘기하면서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은 이거 얘기했어요? 무게중심에서 봤을 때 m 들어가야지. 이거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이거?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무게에 대한 1차 모멘트를 구하면 걔의 합은 0이다 라고 해서 그 증명까지 했었잖아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위치에서 자기들이 갖는 질량까지 곱한 값들을 싹 더하면은 걔는 1차 모멘트가 돼서 0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증명도 따로 했었죠. 걔를 여기에 끌고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서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어차피 D는 계속 얘기하는 건데 상관없잖아요. D는 그냥 상수잖아. 그러니까 걔 없다고 치면은 요 식이랑 요 식에서 하는 얘기랑 얘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얘 0이 돼야지. 무게중심에 대한 상대 위치에 대한 1차 적분 값이 되기 때문에 1차 모멘트 값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이다 라고 하면 결국에 뭐만 남아요? 원래 무게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md제곱. 그래서 우리가 회전축을 이동을 시켜주면 D만큼 이동을 시켜주면은 그 거리에 제곱 곱하기 질량을 해준 것만큼 무게중심의 관성 모멘트가 바뀌는구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회전축을 어디에다 꽂든 간에 그 관성 모멘트가 제일 작게 나오는 점은 어디예요? 무게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에서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D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D가 0이 아닌 한은 어쨌든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회전축을 무게중심에 꽂았을 때보다 다른 데로 꽂으면 무조건 관성 모멘트는 커진다. 질량이 마이너스가 아닌 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관성 모멘트 관련한 걸 어떻게 구하는지, 걔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배웠어요. 근데 아까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이 관성 모멘트는 회전 운동에서 질량이랑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형 운동에 대해 배웠던 운동학 내용, 운동역학 내용들이 회전 운동에 그대로 넘어와요. 다만 뭐만 바꾼다? 질량을 관성 모멘트로 바꾼다라는 것만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요일은 수업이 없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수업을 계속 16.2